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정말 오랜만에 빨간불이 켜져서 살짝 어색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이 찐 바닥이길 바라며 오늘의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국제유가 어디까지 오르나? 그리고 두 번째, 우주와 로봇은 틈틈이 모으자. 세 번째, 맘스터치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엔솔 증거금 내일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그 돈이 시장에 남을지, 만약에 남는다면은 어느 쪽으로 흘러들어갈지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이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뉴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제 저녁 자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쭉쭉 오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기를 쓰는 내심 이제 조정이 조금 끝나주나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나스닥이 1% 넘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에서 장중 변동성이 매우 컸다는 소리겠죠.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전일의 급락에 이어 한 번 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1% 하락, 그리고 S&P도 1% 하락, 나스닥도 1.15% 하락으로 새 지수 전부 다 1% 내외 빠졌으며, 그리고 나스닥은 지난해 11월에 기록한 전 고점 대비 10.7%나 하락해 조정 영역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뭘까요? 뉴욕 증시가 약세 흐름을 이어간 것은 일부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국채금리가 미쳐 날뛰었다고 합니다. 1.8%를 웃도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인 거는 일단 국채금리는 조금 잠잠해지긴 했습니다. 과연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개인적으로 전 고점 대비 나스닥이 10%나 빠졌으면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딱 생각했을 때 결국 미국이 망하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은 이 정고점 당연히 회복할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 종목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종목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바로 지수입니다. 지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가 조금 불안하니까 조금 안정적이고 언젠가는 당연히 올라갈 그런 곳을 찾는다면은 지금이 바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살 때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 있겠네요. 한번 기분들도 이러한 생각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북한 이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대미 신뢰 조치 전면 재고. 핵실험 재개 검토 시사.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취했던 신뢰 조치를 전면 제고하고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은 아잉 나 안 해 이런 식으로 투정을 부리고 있는데요. 과연 원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또한 정치국 회의에서는 미국의 날로 심해지는 대북 적대 행위를 확고히 제발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예를 들면 핵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방정책 과업들을 재공지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보면 금방 해결되진 않겠죠. 마침 우주항공주에도 이렇게 모멘텀이 몰리고 있으니까 방산주에도 조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며칠째 안타까운 소식이죠.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참사 영업정지 8개월 가능성.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원청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최근 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구해 이르면 4달 중으로 1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사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사고, 이런 거는 당연히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전혀 잘못한 게 없지만 불가항력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난 거는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다치는 것도 문제인데 사망사고 이거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은 그 어떤 거로도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생긴지 아직까지는 조사하고 있겠지만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제이레노가 구입했다는 소식으로 2% 상승. 저 기르슨 이걸 딱 보고 잠깐만, 어제 나스닥 하락했는데 근데 루시드는 왜 올랐대? 이런 생각을 하고 딱 봤는데 제이레노, 그러니까 유명한 MC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구매했다고 하니까 주가는 그 와중에 올랐다고 하네요. 자, 혹시나 기름주 중에서 제이레노가 누군지 아신다면 댓글에 설명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재석 같은 사람일까요? 자, 전기차 업체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의 주가는 상승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루시드는 2%나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장중 한때
5%나 급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국의 유명한 MC인 제이 레노가 루시드 차량을 구입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같은 소식으로 기술주가 전부 다 빠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홀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저 기릿은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항상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실적이랑 상관없이 오른다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가 말했죠. 매일매일 열리는 주식시장은 그때마다 최고의 미인주를 찾는 미인 대회와 같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루시드가 미인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고를 때 나만 봐서 너무나 좋은 거, 야 진짜 이건 대박이야, 나만 아는 맛집이야, 그런데 이거는 주가가 오른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말과 똑같겠죠. 그런데 그 반면 내가 봤을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네가 봤을 때도 좋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주식을 찾는 게 조금 더 주가 상승이 높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포스코 삼성물산 PIF 사우디에서 그린수소 생산사업 추진. 포스코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사우디에서 그린수소 생산사업 협력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발음이죠. 사우디에서 그린수소 생산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한번 기분들도 심심하시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는 사우디 리야드의 리츠 칼튼 호텔에서 한국 사우디 스마트 혁신 성장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물산 그리고 PIF와 그린수소 사업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3자 간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담겨있나 봤더니 사우디 현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먼저 올해 안에 경제적으로 우수한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PIF가 뭔가 봤더니 현재 투자 자산 규모가 570조에 달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국부 펀드인데요.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사우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PIF와 같이 협력을 하며 포스코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단가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사우디는 대용량 수소 생산을 계획 중인 포스코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사우디에서 수소 생산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수소 사업 경쟁력을 선점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제네시스 때문에 수소 관련주가 엄청나게 폭락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수소는 발맞춰서 쭉쭉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소 관련주 당연히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서 딱 5년 뒤에 까보면은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죠. 국제유가 7년 만에 최고 찍었다. 인플레 압력 재점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올해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가가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예멘 반군의 아랍에미리트 석유시설 공격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 등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름값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런 걱정을 온몸으로 받으며 WTI는 1.9%나 올라서 벌써 85.43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 WTI와 브렌트유 모두 미국의 셰일오일 등장으로 유가락이 본격화되었던 2014년 10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게 뭔가 봤더니 우리가 어제부터 아니 이틀 전부터 지속적으로 확인했던 그 뉴스입니다. 지정학적 갈등이죠. 그리고 플러스 증산을 약속했던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실제 산유량이 목표치를 밑도는 것도 유가 상승을 현재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0만 배럴씩 만들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까봤더니 25만 배럴 이 정도밖에 만들지 않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 당연히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모자라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 불안 요인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원유 수요는 늘어날 전망인데요. 오펙은 올해 전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42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도 1월 월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362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모든 거는 수요와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가 올해 하반기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 배럴당 10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올해는 125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배럴당 150달러 여기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유가가 오른다고 치면은 에너지 관련주 안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당연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네요. 한국항공우주 증권사 호평속 4%대 강세. 그리고 아까 보니까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가 20일 장 초반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은 무려 63% 늘어나고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은 무려 138%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경공격기인 TA-50 신규 양산과 함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그리고 기체 부품 회복 등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죠.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기릿은 아직까지도 우주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충분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미래에 성장하고 꿈이 가득가득한 섹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6년 만에 비상장사로 자진상패 선언한 맘스터치 급등. 우리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상장 폐지는 나쁜 거라고 배웠습니다. 휴지 조각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자진상패, 야 이건 또 뭐고 그리고 상패를 했는데 왜 급등해?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은 맘스터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수 기준으로 국내 1위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맘스터치가 자진 상장 폐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장 폐지하면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되나 그걸 봤더니 회사 측이 우리 주식을 공개 매수로 사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에 사가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봤더니 맘스터치는 자사주를 제외한 잔여 지분 15.8%를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매수 가격인 6,200원에 사간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단가가 얼마든 6,200원에 팔 수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어제 맘스터치의 가격은 얼마인가 봤더니 전날 종가가 5,2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6,200원 미치면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당연히 사야죠. 그래서 당장 아침에 맘스터치 사러 가야지 딱 봤는데 그런데 주가가 당연히 올라있을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정말 이쁜 차트죠. 대만 카스테라 같이 이렇게 일직선을 쭉 긋고 있는데 그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6,130원. 그러니까 수수료 떼고 나면은 6,200원에 딱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맘스터치 과연 상장 폐지가 끝날 때까지 이 가격 그대로 쭉 갈까요? 우리가 지금 딱 생각했을 때는 뭐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 누가 바보도 아니고 이걸 사겠어.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까지 과거를 보자면은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다고 이번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기분들도 상장 폐지 전까지 맘스터치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은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G엔솔 뜨면은 이 주식 또 뜬다. 내일 역대급 환불 뭐 담을까? LG엔솔이 사상 최대 규모의 증거금을 끌어 모았습니다. 114조나 몰렸다고 하죠. 진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돈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겁니다. 이 돈이 과연 시장에 남아줄까?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로 향할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 부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LG엔솔의 IPO에 따른 수급 공백이 주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이제 그 돈이 풀리게 되니까 국내 증시와 이어지는 공모주 시장에 돈이 몰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거는 어차피 들어온 김에 돈 뺐다가 다시 넣기는 좀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지는 대형 공모주 시장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리분들이 보시다시피 LG엔솔이 기대 이상의 흥행에 성공한 상황에서 현대엔지니어링, 마켓컬리, 소카, WCP 등 알짜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장 다음 주에 기관 수요 예측 그리고 다음 달 3, 4일에 일반 청약을 거쳐 다음 달 중순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 시총도 현대건설을 뛰어넘는 수준이라서 이 또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기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또 청약을 진행하고 있죠. 이지트로닉스 그 다음에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여기에도 자금이 쏠릴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모주에 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들어가나 봤더니 LG엔솔의 상장 이후 국내 배터리 경쟁사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죠. LG엔솔이 높은 가격을 받으면 당연히 그 경쟁사인 특히 삼성 SDI는 그 가치를 따라잡기 위해서 당연히 주가가 오르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같이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DB금투 연구원은 LG엔솔의 높은 시가총액 대비 부족한 유통 물량을 고려하면 수급 측면에서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며 과거 대형 IP 업체들의 상장 초기 긍정적인 주가 방향성을 고려할 때 LG엔솔뿐만 아니라 경쟁 업체들의 단기 주가 상승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해보자면 LG엔솔이 만약에 90조를 돌파하게 되면 삼성 SDI 대비 약 65% 이상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LG엔솔이 성공적으로 상장에 성공하면 LG엔솔 말고 삼성 SDI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삼성 SDI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이죠. 2024년 이후 실적 전망치 상향, 목표가 상승. NH투자증권은 대주전자재료에서 실리콘 산업물 생산 계획이 앞당겨지며 24년 이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14만원으로 16% 올렸다고 하네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실리콘 산화물이 뭔가 봤더니
대주전자재료는 국내 유일하게 실리콘 산화물 음극재를 양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산화물 음극재가 뭔가 봤더니 리튬 전지의 바통을 이어받는 차세대 음극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소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전에는 흑연 음극재를 사용했다는 거,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 목표가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실리콘 산화물 생산 능력 가장치를 종전 2025년 말 1만 톤에서 24년 말 1만 톤으로 앞당겨, 그러니까 1년이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 그 다음에 8% 이렇게 올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가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니까 대주전자재료 오늘 10%나 올라갑니다. 장 분위기도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120일선을 딱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쭉쭉 올라서 14만원까지 갈 수 있을지, 전 고점은 14만 500원인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 기리시 더 많이 배웁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